이게 이제 NCCN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액세스했기 때문에 가장 최신입니다. 보시면 이제 퍼스트 라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텍센 플러스 안티바디 2개 쓰는 게 원칙이고요. 지금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카테고리 1의 프리펄드 레지멘으로 이제 NO2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라인에서 투카티닙, 트라스투즈맵, 캡사이탑인 아까 소개드린 그 약과 TDM1이 나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부 다 트라스투즈맵 플러스 또는 네라티닙 같은 TKI 또는 마제툭시맵이라고 그래서 이제 듀얼 엔티바디가 있는데 이런 타겟 에이전트 플러스 키모세라피입니다. 아까 우리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AC는 이제 프리폴드 레지멘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정책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헐2 타입의 메타스타틱 브레스트 캔서 환자는 평생 헐2 표적 치료제에 노출이 돼야 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심장 기능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리고 효과도 그렇게 불분명한 AC 같은 레지멘은 이제 좀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에스모 가이드라인인데요. 퍼스트 라인 똑같고요. 세컨드 라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레인 메타가 액티브 브레인 메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다르고 보시는 대로 액티브 브레인 메타에서 뭐 로컬 세라피를 하지 않는다면 투카티닙과 그다음에 이제 NO2가 OR로 이제 레커멘데이션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브레인 메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면 당연히 NO2가 첫 번째로 이제 레커멘드 되고 있습니다. 뭐 3차 이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브레인 메타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좀 다르고 이전에 이제 뭐 NO2를 쓰지 않았다면 당연히 NO2가 똑같이 레커멘드 되고 있습니다. 일단 네라티닙 콤비네이션은 국내에서 전이암에서는 식약처에서 일단 허가도 되지 않아 있고요. 그냥 투카티닙은 국내에서 지금 가용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성적이 좋은 NO2가 이제 2차 이상에서 가용해져서 어느 정도 급한 상황은 모면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약제들의 역할이나 순서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 환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헐투 표적 치료제를 가지고 연장을 해갈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그 옵션이 제한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치료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환자가 느끼는 독성과 의료진이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성은 늘 다른데요. 환자분들은 좀 메스껍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굉장히 항암 치료 후에 구역구토가 이제 높게 유도되는 그런 항암제로 분류가 돼서 핵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예방적 항구토제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 사용을 해보면 실제로 상당히 조절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헐투 표적 치료제가 갖는 공통적인 부작용인 심장 독성이 있는데요. 사용을 해보면 이제 NO2를 사용하게 되기까지 이전에 헐투 표적 치료제를 다 경험한 환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전에 문제가 없었던 환자들은 대개 NO2 사용하는 동안에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3, 4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이제 심장 기능을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ADC에 비해서 조금 유명한 부작용이 이제 간질성 폐렴이 되겠습니다. 이 약이 처음 개발될 당시에 일본에서 일상 연구를 하는 동안 뭐 굉장히 진행된 환자에서 이제 뭐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텐션하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정해지고 현재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예를 들어서 마른 기침을 자꾸 한다든지 숨을 조금 차한다든지 또는 이제 예기치 않은 열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간질성 폐렴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굉장히 어텐티브하게 보는데요. 보통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치료했을 때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고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HRCT 같은 거를 통해서
정밀 검사를 하고 만약에 이제 그레이드 1 이상으로 있다면 바로 치료를 중단을 하고요. 그레이드 1 정도면 저희가 스테로이드 쓰면서 그레이드 제로로 거의 이제 없어진 상황에서는 재투여를 하고 있고요. 그레이드 2 이상에서는 재투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저같이 암 환자를 주로 보는 종양내과 선생님들은 임상 연구나 이제 실제 프랙티스를 통해서 많이 훈련이 되어 있고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은 이제 수능철이 되면 나의 입원을 미뤄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들은 자녀들이 일단 중고등학생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정과 사회에서 이 40, 50대 여성들이 가지는 역할은 뭐 누구나 인식하실 거고요. 중고등학생이 이제 엄마가 없다 또는 중년의 50대 초반에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장이 아내가 없어진다. 사회가 어떻게 될지 아마 여러분이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유방암 환우분들이 이제 좋은 치료를 통해서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을 지속하고 또 이 질 높은 삶을 삶으로써 우리 사회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이득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고가의 항암제를 우리 건강보험에서 의료보험을 이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우리 사회로서는 굉장한 투자죠. 그리고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물질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 경제적인 그런 리워드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브레인 메타스타시스가 된 환자인데요. 이 환자가 처음에 브레인 메타가 된 것은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사실은 아픈 아들을 케어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환자가 늘 표정이 어두워서 여쭤봤더니 아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투병을 유방암 치료를 하고 사실은 간으로 전이가 돼서 헐셉틴하고 탁소올이라는 치료를 그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고 거의 조절이 잘 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어지럽다고 해서 봤더니 이렇게 큰 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정말 절망했지만 이제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잘 지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결국은 뇌에서 다시 병이 재발을 했고요. 현재는 뇌수막으로 이제 퍼진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NO2를 지금 아직 의료보험이 안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NO2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또 이런 환자가 있습니다. 60대 환자인데요. 환자가 뭐 꽤 진행된 상태로 3기로 진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나서 재발을 얼마 안 있어서 했고 치료를 했지만 다른 모든 치료에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았어요. 치료 효과가. 그래서 이제 저한테 임상연구 참여를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임상연구를 여러 번 참여를 하면서 버텼어요. 환자가.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기 본인 부담으로 이제 헐투 표적 치료제를 계속 썼어요. 이어서. 그러다가 이제 NO2가 승인이 되자마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수술하고 2년 만에 재발을 했지만 재발하고 나서 5년 이상 생존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은 맨날 선생님 덕분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환자분 덕분이에요.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했고요. 또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었고 환자의 가족이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신약이 나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재발 후에 12번째 요법으로 NO2를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이제 폐에 이렇게 전이가 되게 심하고요. 기침도 좀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6번 만에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환자는 정말 놀랍게도 별 부작용이 없어요.
남들 많이 메스꺼 하는데 부작용도 없고 너무 건강해지셔가지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곧 보험이 된다는 생각에 또 희망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이제 이런 환자가 있는데요. 이 환자는 30대에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이때 아이가 4살이었어요. 처음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심지어 일기암이었어요. 일기. 그래서 이 당시에는 트라스투즈맙 에주번트가 보험도 안 됐는데 보험도 하고 네라티닙 에주번트까지 했어요. 이건 연구에 이제 참여를 한 거죠. 애가 어리니까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재발했어요. 2011년에. 그래서 이때는 퍼제타가 없어서 이제 이런 치료를 했고요. 그랬는데 이 이후에 폐에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치료를 못하고 이 환자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계속 치료를 하고 이 당시에 이제 2013년에 캐사일라가 우리나라에 보험이 되지 않아서 이 임상 연구가 있었어요. 사상 연구.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또 상당히 오랫동안 이득을 받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이제 이득을 받고 그 이후에는 또 돈이 좀 없으니까 일반 항암제 쓰다가 또 연구 들어가고 너무 답답하니까 중국 가서 냉동 치료, 크라이오세라피도 하시고요. 뭐 별거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임상 연구, 신약 연구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다시 조직 검사까지 하고 여전히 이제 헐트 타입이 나왔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 약이 듣긴 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ADC였는데요. 눈에 자꾸 부작용이 생겨서 치료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눈이 머는 한이 있더라도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막 그렇게까지 절절하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항암제로 굉장히 또 오랫동안 유지를 해서 다행히 조금 들었는데요. 이 폐에만 병이 몇 년 동안 있었는데 간으로 벌써 가버렸어요. 근데 그동안 이 아들이 한 명 4살이었는데 고등학생이 됐어요. 굉장히 좋은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대학을 가야 돼서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간에 전이가 돼서 너무 절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에너투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졌죠. 그래서 저는 이 환자 첫 번째 CT 찍을 때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발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도 얼른 보험이 돼야지 아기 교육비도 있는데 치료가 필요합니다. 간도 이렇게 많이 좋아졌죠.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지금 아직 보험이 되지 않지만 이 약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고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이제 사제를 털고 어떤 환자는 아파트를 팔아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게 사실은 다른 어떤 차선책이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치료를 해가고 있지만 그래도 방법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위안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헐투 양성 전이성 유방암에서 에너투는 사실은 치료 효과 면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독보적인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헐투 표적 치료제를 2차 치료제 실패하고 나서는 거의 접근할 수 없었는데 이제 이 약이 하나 허가가 되고 또 보험 급여가 되고 환자들한테 혜택을 줌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미충족 수요를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환자들이 이 질 높은 삶을 더 오래 사실 수 있고 또 가정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생존 기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헐투 디렉티드 세라피를 이렇게 컨티뉴에이션 했을 때 PFS가 이렇게 몇 달 이렇게 연장이 되잖아요. 물론 이 에너투 같은 대단한 약이 또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암 환자들의 예후는 그렇게 작은 치료법, 의미 있는 치료법이 몇 개가 모여서 결국은 더 오래 사시게 되고 아까 보셨다시피 헐투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이 생존 기간이 약 20개월, 30개월 이런 상황에서 현재 5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암 환자들은 오래 살면 살수록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치료를 하면 또 새로운 내일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